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리뷰할 차 바로 이 포터죠. 하지만 일반 포터가 아니에요. 포터 전기차를 국내 최초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바로 물류에서도 포터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되게 뜨거웠어요. 계약도 정말 많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이슈를 받았더라고요. 사실 전기차, 포터 전기차가 뭐 이렇게 인기가 많아, 뭐 이렇게 관심이 많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로 계약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포터 전기차 관심이 많았나? 무려 포터의 가격이 4천만 원입니다. 비싸. 게다가 두 가지 트림이 나오는데요. 일반 모델이 4천만 원, 좀 고급형은 4,400만 원으로 거의 뭐 그랜저 웬만한 풀옵션, K5 풀옵션보다도 비싼, 굉장히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중요한 게 바로 보조금입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도 아다시피 전기차 오너예요. 실제로 전기차인 i3를 출고할 때 i3 차 가격이 6,3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전기차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한 1,200만 원, 그리고 지자체, 도시마다 좀씩 다른데 수원에서 제가 받았을 때가 약 한 6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총 한 1,7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차량 출고 가격이 4,5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물론 제가 i3를 2달 탔는데 이게 년마다 조금씩, 월마다 조금씩 그 혜택이 달라요. 많이 보이는 만큼 그 혜택이 좀 되게 많이 줄고 있어요.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주는데, 처음에 제가 i3를 샀을 때는 거의 2천만 원 한 초중반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았는데, 두 번째 i3를 살 때 3년 정도 지난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좀 줄어서 한 1,900이었나? 하여튼 되게 좀 줄었던 금액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포터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이 엄청나요. 정부 보조금만 무려 1,800만 원이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자체, 서울 기준으로 서울에서 한 9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합치면 2,800만 원, 소나타 한 대 값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럼 가격이 얼마겠어요? 4천만 원이지만 2,700만 원을 할인받으면 1,340만 원의 포터 전기차를 살 수가 있죠. 전기차에는 엔진과 변속기가 없어요. 다른 부품이나 이런 거 굉장히 싼데 전기 배터리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류비가 보통 경유의 포터들 보면은 주행거리가 많으면 그래도 금액이 좀 꽤 나오잖아요. 주행거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만 원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는 반 정도, 진짜 말 그대로 반 정도 유지비가 좀 적어질 것 같고요. 게다가 공영주차장 50% 할인, 저공해 차량을 해서 50%인가 그 정도 하고요. 전기차가 그 유료주차장이랑 고속도로도 할인되는 구간이 있어요.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우리 문파크 혹시 전기 충전하는 거 충전 시간마다 비용이 다른 거 알아? 피크 시간대 한 12시나 뭐 2시 뭐 이런 낮 시간에 충전을 하면요, 집에서 충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충전기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했을 때 좀 더 비싸고요. 반대로 새벽 시간이나 저녁 늦은 오후에 충전을 하면 좀 더 저렴합니다. 그게 아마 피크제를 적용을 해서 아마 비용이 좀 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이나 이런 차들은 기름을 낮에 넣거나 저녁에 넣는다 해서 비용이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사실 저녁에 충전을 해야지 비용이 훨씬 더 싸집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차 오너분들은 퇴근했을 때, 퇴근하고 집에 이제 충전 코드를 꽂아 놓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내일 아침에 이제 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를 좀 타보신 분들은 그렇게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내연기관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틈틈이 느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유 포터의 기준으로도 마력이 한 135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기 포터 같은 경우에는 135와트, 킬로와트를 사용하는데, 그게 마력으로 계산했을 때는 무려 180마력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일반 경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고요. 전기차의 특징이 순간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다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도심에서 운전했을 때 180마력이면 정말 이 정도 힘, 이 정도 스펙이면 운전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이따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에 한번 둘러보면은 지금 외관은 거의 비슷해요. 인정하죠?
비슷한데 라이트의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스마트 키가 무려 있습니다. 스마트 키에 스마트 시동, 그리고 아마 실내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쾌적해졌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 부분 디자인이 전기 포토와 일반 내연기관 포토의 디자인이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면은 이게 이 스티커 포터 EV 전기차라는 이야기입니다. EV 뭔 뜻이에요? EV 이쪽에 차를 보는 게 바로 여기에요. 보통 여기에 이제 배터리랑 주유구 같은 버튼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문을 열고 여기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배터리의 충전량, 잔량이 남아 있어요.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가 남아 있고, 여기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땐 그 전기차가 충전 타입이 하나로 있는 걸로 아시는데, 아마 이 위에 거만이면 제가 알기로 10 타입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직접 충전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반 그 포토에 비교해서 휠 베이스랑 전장이 길어졌다 그래요. 얼마나 길어진 거죠? 전장은 5mm인가 늘어났고 휠베이스는 170인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네. 근데 물론 이게 많은 적재가 돼야 되고, 이게 1톤 트럭이기 때문에 1톤의 짐을 또 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음 영상으로는 여기 실제 짐을 싣고 얼마나 또 주행이 가는지 그것도 한번 또 계산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있네요. 이제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실내 들어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편의 기능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말이 필요 있을까요? 바로 실내로 넘어가죠. 일단 그리고 포토가 사실 불편하고 좀 쾌적하지 않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고 불편한 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기차 포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편의 기능도 많아지고요, 좀 쾌적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전기차가 정말 조용해요. 전기차의 특징이 진짜 조용하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포토가 기존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조용해졌다고 사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이드밀러 이거 자동, 굉장히 많은 편의 기능들이 사실 들어갔다고 합니다. 핸들 디자인의 변화도 좀 있고요. 좀 더 뭔가 쾌적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엔진이 있었잖아요. 원래 포토에는 이쪽에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여기가 왜냐면 엔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있으면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이제 매연도 솔직히 뭐 좀 연식이 되면 막 매연도 나서 냄새도 나고 굉장히 불편하고 진동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한번 걸면은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게 시동 건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진짜 시동 건 거예요. 정말 조용해요. 이게 포토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포토가 실내 소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실내 디자인도 되게 신박해요. 포토가 기존에 약간 좀 불편하고 요런의 대명사였지만, 이 전기차 포토는 절대 그런 느낌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 전기차, 포토 일렉트로닉을 한번 타보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포토 일렉트로닉, 뭐 포토 EV, 뭐 부를 게 굉장히 많고요. 한 가지 단점을 찾아냈어요. 뭐죠? 문이 진짜 안 닫혀요. 이게 닫히지 않은 거야. 안 닫힌 거예요? 이 정도로. 이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세게 닫아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일반 차들은 한 이 정도만 닫히잖아. 근데 진짜 안 닫힐 때가 뜨네. 지금 계기판에 안 닫혀 떠있지? 문이 열려있다 뜨네. 그러니까 포토 타시는 분들 힘들이 세서 그런가? 내가 좀 힘이 약하긴 하죠. 이 정도로 닫혀도 안 닫혔어요. 그냥 이 정도 닫혀야 닫힌 거고요. 어쨌든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놓으면 되게 조용해요. 들리죠? 그 전기차 특유의 호 하는 그런 배터리 소리가 나는데,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나는 그 운전했을 때 느낀 건데, 이 포토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우측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았을 때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밟아야 되나 몰라가지고 좀 고생하긴 했는데, 어때요? 진짜 정속성의 끝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용달을 타고 한번 그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불편하고, 게다가 우리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급속, 가속, 모든 최대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반응이 되게 빠르거든요. 이 힘이 파워풀하다는 얘기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그냥 뭐 저속에서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그냥 이깁니다. i3 탈 때도 사실 그랬어요. 저속에서 구간에서 그 전기차가 특징이 바로 웬만한 스포츠카에 밀리지 않는다는 건데, 이 포토가 도심에서, 물론 이거 타고서는 과속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스포츠카라고 하긴 웃기지만 어쨌든 이 악셀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승차감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좀 부드러워요. 많이 좀 편해졌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단순히 이런 뭐 정속성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충전을 하는 시간, 그리고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다음 편에 영상에 찍을 거니까 포토 EV가 이렇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가네요. 근데 이게 차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뒤축이 길어서 보통 운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네요. 앞에가 짧아서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전반적으로 기존 포토에 비해 전기차 포토가 많이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마감도 솔직히 얘기를 하면 고급스러운가는 멀어요. 하지만 탄탄하게 되어 있다라고 봐줍니다. 우리 지금 배터리가 한 반 정도 있는데 130km가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키로수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오토홀드가 기본이에요.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꾹 밟으면 오토홀드가 나오는데 이런 편의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카메라의 화질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내려가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가시죠. 자,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있대요. 우리가 안에서 들어갔던 그 뭔가 모를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그 전기차 특유의 호 하는 그런 배터리 소리가 나는, 이거를 밖에서 들으면 더 대박이돼요. 자, 제 친동생 또 오랜만에 등장한 우리 우동이 직접 운전을 해보고 과연 이 포토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밖에서부터 한번 들어보죠. 운전 조심해야 돼요. 자, 봐라. 오! 저봐, 문가 안 닫혔잖아. 보이지? 그냥 안 다치네. 야, 진짜 이상한 소리가 나긴 한다. 이. 근데 소리가 안 들려. 마이크 안 들어오네. 근데 진짜 너무 조용하다. 자, 밖에서 이게 전기차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 전기 모터 소리거든요. 근데 문 세게 안 닫히는 거는 얘도 지금 못 닫았잖아. 봐봐. 주차 좀 해주세요. 저 가운데 대주세요. 자, 이제 1350만원, 주행거리는 211km가 가능한 포토 EV, 포토 일렉트로닉, 포토 전기차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둘러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경유보다 무려 400만 원이나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게다가 엔진과 변속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부품들이 없어요. 포토 타면은 고장들 많이 나잖아요. 전기차의 장점이에요.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저공해 차니까 공유주차장, 톨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 중에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서 장점이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단점도 바로 한 가지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가 안 들어가서,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이나 오일 교환도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훨씬 더 싸다고 이야기했지만 배터리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수리가 만약에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차, 뭐 전기 포토 EV다 보니까 쉽게 그 전기차는 많이 못 만지거든요. 어려워요. 그런 불편함 정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만약에 엔진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 그럼 뭐 보증 한해서 뭐 수리가 되니까 상관없지만, 보증이 끝나면 아마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 다음 영상으로는 그 충전, 실제로 이제 충전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그리고 220V를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걸 한번 찍을 거고, 게다가 이제 짐을 실었을 때랑 안 실었을 때랑 주행거리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전기차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속도를 130km, 뭐 150km 이상을 달리면 이 전기 배터리가 효율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150km가 넘어가죠? 그러면 전기 배터리가 엄청 빨리 납니다. 그래서 아마 100km 그때는 못 가고 한 70% 내지 한 60% 정도로 훅 떨어질 거고요. 아마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 전기 배터리 효율이 한 7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지금 211km라고 하지만 아마 그 키로수는 다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그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 이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제가 또 이 차를 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많은 영상을 좀 심도 있고 정밀하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또 가장 판매량도 높고 우리나라 정말 생계 유지를 이 포토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장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의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의 한 축을 또 담당하는 포토이기 때문에 더 한번 신경 쓰고 더 멋지게, 또 신중하고 정확하게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충전을 했을 때 실제로 진짜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충전하는 곳은 또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찾아가서 한번 충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적재를 했을 때 정말 얼마나 가는지, 히터를 틀었을 때 얼마나 가는지 또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2019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0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해 인사는 저희가 따로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올리긴 할 거니까 그때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아합니다.